왜 사느냐 다시 묻고 싶을 때 사람은 왜 살아야 할까요? 젊을 때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. 그리고 또다시 묻는 시기가 있습니다. 40대, 50대, 혹은 갱년기에 접어들어 사는 게 뭔가, 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회의가 들면서 다시 묻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. 삶이 왜라는 생각보다 먼저이기 때문이에요. 즉 존재가 사유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이지요. 살고 있으니 생각도 하는 건데 왜 사는지를 자꾸 물으니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.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 있었습니다.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이미 한국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왜 내가 한국 사람이 됐지? 이렇게 물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런데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삶의 의미도 모르며 살아서 뭐해?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처럼 왜 사는가를 계속 묻다 보면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. 메뚜기도 살고 다람쥐도 살고 토끼도 사는구나.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산다. 모두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? 즐겁게 사는 게 좋을까? 괴롭게 사는 게 좋을까? 즐겁게 사는 게 좋다. 그럼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지? 이것이 이미 살고 있는 존재로서 건강한 사고방식입니다.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속에는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. 나는 특별하다. 그래서 특별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.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괴롭다. 나의 삶에 특별함을 부여하고 그에 맞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스스로 갖는 겁니다. 그런데 길가에 자라난 풀 한 폭이나 산에 살고 있는 다람쥐나 인생살이 다 똑같습니다. 자기 자신은 스스로 특별한 줄 알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. 아무리 잘난 척해도 100일만 안 먹으면 죽고 코가 막혀 10분만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. 그래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 특별해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가볍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.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.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.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자신을 괴롭히면 행복해야 할 내 인생을 내가 내팽개치는 것과 같습니다. 그러니까 왜 사느냐는 질문으로 삶의 시비를 거는 대신 어떻게 하면 오늘도 행복하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이 삶의 에너지를 발전적으로 쓰는 길입니다.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지닌 주인으로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. 인생 수업, 법륜 지음.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입니다. 감사합니다.